이번 시간에는 에어플로우가 어떤 건지 여러분께 개요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에어플로우가 가지는 장점,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에어플로우의 단점까지 시간이 되면 이번 시간에는 단점까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단점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플로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 보자면요. 에어플로우는 보통 이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좀 더 수식어를 붙여 보면요. 에어플로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행 관리하기 위한 이 오픈 소스 기반의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뭐냐? 이 단어 자체에서 여러분들 바로 직감하실 수 있듯이 워크, 작업, 일, 플로우, 흐름, 즉 작업의 흐름을 기술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케스트레이션은 조금 고상한 말로 표현을 해서 요 이제 워크플로우를 잘 조정해주는, 지휘자 같이 조정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를 보자면, 우리가 마트에서 뭐 이제 판매를 해서 마트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트가 밤에 문을 딱 닫으면 이제 전산실에서 본격적으로 작업들이 돌아가게 되겠죠. 이제 마트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높은 분들한테 전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로우 데이터, 원천 데이터를 입력을 받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 작업을 해야겠죠. 지역별 또는 개별 마트별 또는 시간대별 또는 상품별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또 다른 프로세스를 또 돌리게 되겠죠. 뭐 인테그리티 체크를 한다거나, 데이터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중복 데이터가 있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그 인테그리티 체크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뭔지 서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으로 뭐 이메일로 에러를 보고를 하고,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별 문제가 없으면 요런 개별 잡들이 서로 연결돼서 순서적으로 수행을 한 다음에, 별 문제가 없으면 자 세이브, 요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요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요렇게 리포트를 하는 작업, 즉 일련의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로직에 따라서,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어떤 업무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고, 이 지정된 이 워크플로우를 수행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에어플로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어플로우의 주요 장점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사실 제가 꼽은 건 아니고요. 제가 꼽은 건 아니고, 에어플로우 사이트 가보시면 워크플로우를 코드로 정의를 하는 게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점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우리가 구축을 할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뭐 15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소스로 사용되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타겟으로 넣어야 되는 데이터들, 즉 익스터널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뭐 파일이나 아니면 뭐 RDB 정도만 있었다면, 지금은 뭐 HTTP 프로토콜로 REST API를 가져온다거나, 특히나 이 SaaS 플랫폼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RDB 종류도 늘어났죠. RDB뿐만 아니라 지금 오픈소스 빅데이터 플랫폼, 뭐 스팍이라든가 트리노라든가, 이게 정말 많이 유형들도 많고요. 기업별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익스터널 리소스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과거에 어떤 이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들이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 워크플로우를 코드로 정의를 하면서 굉장히 유연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모던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굉장히 이제 적합한 어 좀 장점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요거 세 가지 아닌가. 첫 번째, 오픈 소스 기반으로 저비용 구축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어플로우는 오픈 소스니까 소프트웨어 비용이 공짜잖아요. 특히나 이제 오늘날 ETL, ELT라고 불리는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툴들이 가격이 안 내려갑니다. 이거 업체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수 있는데. 근데 좀 요즘은 DB도 오픈소스 쓰는데 요 툴들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보통, 근데 아까도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스나 타겟 쪽에 우리가 작업해야 될 리소스들이, 익스터널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에 따라서 이제 기존 툴 같은 경우에 뭐 에이전트를 깔아서 막 해야 되면,
그 익스터널 리소스 대상들이 막 늘어날 때마다 비용들이 함께 늘어납니다. 이제 고런 부담들이 좀 있고요. 근데 에어플로어를 하면 저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보다 좀 더 좀 더 센 장점 뭐냐면 다양한 시스템과의 손쉬운 연동이 에어플로어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특히나 이게 뭐 하늘이 돕는다? 뭐 대세가 에어플로우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익스터널 리소스들 뭐 다양한 RDBMS 종류 또 다양한 오픈 소스 뭐 데이터 저장소의 종류 뭐 사스의 종류 뭐 클라우드의 어떤 인프라에 대한 종류 이것들을 기존의 오픈 소스가 아닌 뭐 상용으로 돌고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벤더가 만들어서 이제 연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얘는요. 요 연동의 대상이 되는 요쪽에서 만들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뭐 구글이나 뭐 AWS나 뭐 애주어나 요런 쪽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부 프로바이더들에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프로바이더는 나중에 오퍼레이터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다양한 시스템과의 손쉬운 연동. 자, 그다음에 이게 그렇다 보니까 에어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이제는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에어플로우 쓰시는 사이트들 가보시면 오히려 이 대규모 사이트들 특히 이제 돈이 오히려 있는데 돈이 나는 IT 부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얘를 쓰겠다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 구축을 위한 어떻게 보면 살짝 이런 표현은 조금 지나칠 수도 있는데 좀 표준 툴로 자리 잡아갑니다. 이제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에어플로우로 오히려 물론 기능적으로 보면 기존의 뭐 ETL이나 ELT 툴이 더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단점에 대해서 조금 할 때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에어플로우 주요 유즈 케이스를 아스트로노머에서 매년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2025년 서베이 결과, 즉 이제 2024년 내 그 사용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 보시면 대부분 ETL, ELT에 관련된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서베이 결과가 나와요. 여기도 ETL, ELT죠. 여기도 ETL, ELT예요. 단지 좀 세분화해서 만들었을 뿐 ETL, ELT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천 데이터 가공은 뭐 ETL, ELT 부분으로 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기반 데이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앤 오퍼레이션 요거는 뭐 장애 처리라든가 뭔가 그 개별 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동화하기 위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 AI 뭐 오픈 AI에 뭐 REST API 붙여가지고 뭐 가져온다든가 그런 어떤 워크플로우만 거의 보면 ETL, ELT에 기반한 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처리에 기반한 사용으로 에어플로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에어플로우가 처음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물론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ETL, ELT 대용 툴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기반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대세적인 툴로 떠올랐고요.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뭐 GitHub 요것도 여기 아스트로노머에서 있던 자료인데 뭐 GitHub 스타 뭐 별표 땡땡 좋아요가 뭐 37,000 그 다음에 슬랙 커뮤니티가 42,000 이거 정말 많네요. 커뮤니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월간 다운로드로 30만 3천만 건 요것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터가 3,100명 너무 이건 이제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데이터, 하늘이 돔, 대세다. 얘네들이 얘하고 인터그레이션 될 수 있는 것들을 얘네들이 지원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액티브 프로바이더라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한 화면에 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나와요. 여기 가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소스들, 굉장히 많은 익스터널 리소스들, 뭐, RDB 계열, 뭐, 또는 오픈소스 빅데이터 소스 계열뿐만 아니라 뭐 SFTP라든가 뭐 SSH 뭐 이메일 연동이라든가 또 여기 보시면 다양한 SaaS에 대한 연동 뭐 레디스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벡터 DB라든가 다 에어플로우 기반으로 연동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에어플로우가 정한 어떤 오퍼레이터라든가 훅 기반으로 다 API가 이 벤더들, 프로바이더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액티브 프로바이더라고 되어 있죠. 프로바이더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에어플로우의 장점이다. 큰 장점이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모니터링 기능도 사실 이제 오픈 소스인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존 어떤 상용 툴 대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는 뛰어난 모니터링 기능이라든가 운용 컨트롤 능력, 대그 수행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 뭐 로깅, 얼러팅, UI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코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뛰어나요. 커스터마이징 적용이 편리합니다. 내가 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연성 부분에서는 코드 기반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확장성도 뛰어나요. 에어플로우가 사실 이제 분산 아키텍처에 기반해서 뭐 스케줄러라든가 워커라든가 엑서큐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확장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매니지드 서비스로 이 에어플로우가 뭐 AWS나 그다음에 뭐 구글 같은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점입니다. 단점. 단점 부분 조금 잘라 갈게요. 다음 시간에 단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